그 아까 나왔던 저 사진도 좀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저 원본 사진을 제가 있어요. 사람들 다 나와 있는 게 그 양쪽에 아래쪽에 있는 건 두 분이 이제 여성분이거든요. 근데 좀 놀랄 만한 분도 계십니다. 한 분은 유명하고 한 분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분이에요. 지금 한문혁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면 임세은 대변인님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고 보십니까? 조금 또 어이없는 건 지금 이 유정화 변호사가 저렇게 공격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진우 시사인 지금 고문이 입수했다는 게 또 아침에 또 알려졌어요. 그러니까 유정화 변호사도 상대방을 잘못 짚어서 그 상대방이 이제 내 명예를 훼손했다가 오히려 유정화 변호사를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. 김건희 특검팀 참 걱정입니다. 거기에 파견돼 있는 부장검사가 이종호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게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문제는 왜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터져 나오는가 하는 것 하나, 그리고 역시 이 검사들 정말 위험한 집단이구나. 아니 본인이 김건희 수사를 하잖아요.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종호도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이 친구가 직접 수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. 그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? 본인이 나는 잘 개인적으로 모른다. 이거 문제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사진 찍었다. 이따위 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 사진 같이 찍고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알 거 아닙니까? 본인이 안 해야지요. 참 나쁜 자식입니다. 이런 자들이 지금 많아요. 그러니까 자,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40명이 지난번에 집단으로 항명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유자가 주도했을지도 모른다. 그런 의심도 들고요.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가. 지금 특검은요, 인질로 잡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특검 하는데 특검은 민중기 특검, 이 사람이 특검이죠. 근데 특검 수사팀은 그 안에 검사들이 주로 그 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파견돼 있는 검사가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수사를 해요.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그 검사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이 구조,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 아니었나? 그랬었죠. 한문혁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. 사실은 특검에 들어갈 당시부터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은 그래도 참고 믿어줬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, 사실은. 왜 이렇게 특검의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검찰 파견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선발이 제대로 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.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논란들이 좀 많았고, 검찰 출신들, 국회의원들도 그렇고, 또 검찰을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견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특검이 제대로, 그러니까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, 이제는, 이 국민의힘이나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고 아니면 특검에서 파견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한문혁 검사가 스스로 물론 그건 회피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어요? 들통이 안 날 줄 알고. 근데 이런 부분들이랑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수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동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. 이렇게 되면. 제가 볼 때는 한문혁 검사뿐이겠습니까?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검사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? 예전에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됐던 인물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검찰이 파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왜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있어야 되고, 또 검사들 중에는 대부분이 또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
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좀 더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억강부약 대동세상님께서요.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그러셨는데 딱 그 꼴입니다. 이 한문혁 부장검사라고 하는 자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주요 수사를 맡아서 해왔는데 이종호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.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.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건아합니다. 앞에 아주 뭐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이종호가 엄지척하고 같이 찍었는데 그 앞에 한문혁이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. 하나는 이종호가 특검의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또 법원에 출석하는데 아주 실실 쪼개면서 나오지 않습니까?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자가 뭘 믿는 구석이 있고 저렇게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지 했던 장면 하나.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그 송창진 검사라고 하는 자가 이종호 변호를 했던 자입니다. 그런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따가 우리가 2부에서 만나보겠지만 공익 제보를 했어요. 이러이러한 문자가 있었다. 그거를 딱 보여줬는데 그걸 받은 놈이 바로 그 이종호 변호를 했던 송창진 아닙니까?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. 저는 한문혁, 송창진 이런 자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. 양재열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송창진 부장 공수처 검사입니다. 구분을 해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창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. 그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자체를 내부에서 거부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한문혁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좀 상반된 얘기도 해요.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김규현 변호사 있다 이제 2부에 나오겠습니다.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문혁 부장은 지금 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또 그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시청하신 분들도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는 걸 지금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썼냐. 전국에 검사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중요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내지는 실제로 그 주요 사건들을 수사용 검사들은 또 뻔한 검사들이거든요. 이른바 이제 특수부통이라고 친다고 치면 전체에서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그럼 특검에서 그 사람들을 30-40명씩 각 특검마다 20-30명씩 데려가면 결국 중복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난번에 다른 매체에서도 뭐 각 특검별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과 좀 가깝게 윤석열의 하명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절반 가까이를 꼽았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 다 정리하고 또 뽑냐? 거기서 또 장담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될 딜레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 뭐 부패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기득권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이 됐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됐건 그냥 부안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 생각 없이 수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빼고는 또 안 남아나요.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기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일을 시킬 사람들을 찾아서 주되 또 마음 놓고 그냥 맡겨만 놓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. 우리한테는. 홍은하님, 근데 한문혁은 윤석열 때 좌천됐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.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도 있을 듯요. 김어준에서 그러던데요. 특검 흔들기일 수도 있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문혁 부장관은 뭘로 좌천을 당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최원순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23억 원 가까운 이익을 봤다라는 부분들을 그거를 뭐 검찰 내부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게 한문혁 부장이라는 거고요. 그거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제 당시에 광주지검의료원과 좌천을 했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기용을 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도 다 빼버린다? 수사를 현실적으로 맡길 사람이 없어요.
그 검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서 되는 거 아니야? 양자리 네가 하면 안 돼. 못합니다. 그건 또 안 해봤기 때문에. 용산 술고래님도요. 앵커님 한문혁이 이종호 그때 한 번 보고 더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건희가 23억 이득 본 거 적시한 것도 한문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좌천됐다고 하네요.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문혁 그 검사도 뭐 억울함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이 있다고 하고 또 한간에 들리는 평가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23억이나 이런 부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뭐 저희가 뭐 어느 한쪽을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고요. 그 아까 나왔던 저 사진도 좀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저 원본 사진을 제가 있어요. 사람들 다 나와 있는 게. 예. 그 양쪽에 아래쪽에 있는 건 두 분은 이제 여성분이거든요. 두 분이. 근데 좀 놀랄 만한 분도 계십니다. 예,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. 근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. 이게 원본을 제가 갖고 있는 바람에. 예. 예,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그 원본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? 예, 그걸 제공하신 분이 이거를 이 블러를 조건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는 원본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요. 네, 뭐 하여튼 좀 놀랐어요. 사실 저는 이게 여기 계신 분 보고.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뭐 차치하고. 네. 이제 그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여성분 두 분이 누군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까? 한 분은 유명하고 한 분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분이에요. 그러면은 그 두 분의 존재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한문혁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면 임세은 대변인님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고 보십니까? 조금 의심이 가는 쪽으로? 예. 그냥 아니 그게 궁금해서. 예. 아니 뭐 모르겠어요. 이 성분이 약간 좀 다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예,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나고 앵커님께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. 하여튼 뭐 본인 각자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계속 만났다고 했거든요.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그 만난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법조인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답니다. 김건희 씨가. 만나고 전화한 게. 그래서 어디까지 김건희의 손이 뻗쳐 있을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. 김건희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. 뭐 다른 면에서 나쁜 쪽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닥칠 이런 재판들이나 특검을 예상하고 전화와 그 미팅을 수십 번, 수백 번을 아마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김건희 손이 있었을까? 저는 그것도 조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런 사진을 어찌됐든 공개를 하고 알려지게 한 것은 한문혁과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의도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진들이 계속 나와요. 이종호가 박성웅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고 또 최근에는 김건희가 경복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쓰리빠 신고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진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? 김건희 사진은. 근데 김건희 쪽에서 적당히 해라 라고 하면서 사진 유포자한테 경고를 날렸어요.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최진봉 교수님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입막음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확산되는 걸 막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밝혀졌을 때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세훈 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이 파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? 이게 그냥 단순히 한쪽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쪽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이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제 제공하신 분이 의지가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겠죠.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언젠가는 또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은 뭐 초기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개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방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. 그건 뭐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진들 하나 때문에
그 특검의 수사에 어떤 지장이 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. 저는 좀 안타까운 건 한문혁 검사가 좀 본인이 그걸 회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으로 돌아가서. 그랬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본인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뭐 상황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지금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. 이건 완전 공갈 협박인데 양재열 변호사님, 네. 이 사진 공개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까? 글쎄요, 저 사진을 공개했던 부분이 뭐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식의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업무상 입수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업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, 사실 그게 범죄가 안 되더라도 아시잖아요. 뭐 그냥 일반인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재판이나 넘어가면 나중에 설령 결과가 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동안에 겪어야 될 고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 또 자기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. 그런데 또 어이없는 건 지금 이 유종화 변호사가 저렇게 그 공격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진우 시사인 지금 고문이 입수를 했다는 게 또 아침에 또 알려졌어요. 그러니까 유종화 변호사도 상대방을 잘못 짚어서 그 상대방이 이제 내 명예를 훼손했다가 오히려 유종화 변호사를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.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,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저 사진을 찍었던 그 슬리퍼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사람은 당시 김건희 거의 전속 사진처럼 채용이 됐었던 그 사람이었었고, 본인이 이제 브이로그를 공개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빚었던 그 여성 사진사라고 하고요. 야, 이거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몇 년 전부터 제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얘기가, 예전과 달리 이 디지털이 중심이 된 IT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든 흔적이 남게 돼 있고 어떻게든 나중인가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거짓을 심으라는 그런 짓을 좀 그만둬야 될 텐데 아직도 그 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.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파면되고 그 말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는 사회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찾고 믿고 기다려야겠죠. 그럼요. 다 드러나지요. 지금 이제 한문혁 부장검사 어찌됐든 이제 파기환에서 해제가 됐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. 새로 특검보로 임명이 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. 박노수, 김경호 변호사인데요. 처음에 이 김경호 변호사가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김경호 변호사 그분인 걸로 착각한 분들이 많았어요. 일부 언론에서도 그 변호사 사진을 띄웠으니까요.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죠. 네, 법관 출신입니다. 예, 둘 다. 판사 출신들이라고 들었습니다. 박노수, 김경호 변호사 두 분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? 예, 이분들입니다. 우리가 그 김경호 변호사 국회에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그 김경호 변호사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잘 골랐네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고 또 다른 특검보 두 사람인데, 이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. 특검 하니까 특검은 한 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죠. 말하자면 특검이. 조은석 특검은 특별검사죠. 그리고 이제 그 특검이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때는 박영수 특검, 그러니까 박영수가 특검이고 그 밑에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, 민중기 특검, 이명현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거고 정확히는 한 민중기 특검이에요. 특검 민중기. 그 밑에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는 건데, 이 특검은 일단 세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하기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거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민중기 특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서 이렇게 골랐는데 이런 뇌가 들어간 거죠. 아무튼 이제 새롭게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검이 검사들한테
인질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파견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안 할 수는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수사를 진행해 왔던 사람들 일부 들어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검사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검사들은 워낙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부나 아니면 이런 반부패부 이런 데 근무했던 사람들 윤석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. 그런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과연 정말 흠결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쥐고 흔드는 거 아니냐. 예를 들면 뭐 아니 일반 공무원이잖아요. 검사도 공무원이 반발을 해가지고 뭐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다른 조직에서는 검사만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과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제 검사들이 이거 수사에 협력을 안 하면 특검이 운영하는데 또는 수사의 진척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분명해 보여요. 그러나 뭐 불가피하게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사의 역량이나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일정 부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특검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판사 출신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영역에서 검사들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저는 그래요. 이게 현실을 그냥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한 검사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집단 조직 자체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걸 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었고 그렇게 치면요. 사실 저는 누구를 데려다 어떻게 쓰더라도 더러운 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이미 더러워진 칼인 거는 맞아요.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이라는 전국을 수술해 나가는데 쥘 수 있는 칼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더러워진 그 칼밖에 없는 거예요.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과거와 달리 검찰청이 더 이상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그 검찰청은 이제 뿌리부터 사라진 거고 남은 어떻게 보면 유산인 그 검사들을 데리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이번에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앞으로 없어질 조직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같이 바라보고 견제하고 믿고 맡겨버리고 야 잘한다 박수만 쳐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 검찰에서 살려내고 다시 그 특검이라는 걸 빌려놔서 우리가 과거 유산으로 묻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존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거를 경계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쥐고 써야 되는 칼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지금 아무튼 좀 어수선합니다. 어수선해졌는데 이걸 잘 봐야지요.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.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. 그러니까 이종호가 한문혁 검사 접촉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검사는 안 넘어갔다. 그리고 이종호를 구속 기소했다. 김건희 특검 안에서 도이치 조카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다. 이걸 위증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다.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수사 매진해야 될 거다. 이렇게 지금 경계를 했는데 일단 한문혁은 나름 자체 지금 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정리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, 임세은 대변인. 네, 그러니까 뭐 관련된 분들이 이 한문혁 검사를 아는 분들은 또 이게 한 검사랑 통화를 또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이종호는 자기가 2번이나 구속을 시켰고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이게 이종호 측에서 의도적으로 한문혁 검사를 흔들기 위해 또 특검을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모르겠어요.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의도인지는. 네. 뭐 그런 측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검찰이든 사법부든 다. 지금 국민들이 이분이 억울했든 뭐하든 그냥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. 이상한 거 아니야? 이 사람? 이렇게. 그런 부분이 이 검찰개혁이 그래서 필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개혁도 이야기를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판사가 없다. 판사들이 가가지고 룸살롱에서 애기 찾고 맨날 이러는데 그 누굴 믿겠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한문혁 검사도 억울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자, 한문혁 검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오늘 2부에서 김규현 변호사 또 정구승 변호사 두 분 나오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.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이제 좀 정리를 하죠. 이렇게 김건희 특검
계속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나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건 예상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요, 물불 안 가릴 거 아닙니까?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.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. 정말 특검 싸우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지? 왜 이렇게 자꾸, 그리고 지금 법원 보십시오. 조희대가 다 버티고 있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기각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? 이러다 보니까 야,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막 걱정이 생깁니다.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번에 몇 군데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그것도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나 당분간 안 할래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작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이건 문영배 재판관도 뭔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거구나. 이대로 가다가는 도로아미 타불 되겠구나.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참 적시에 얘기했습니다. 앞에 오프닝 때도 제가 한번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얘기입니까? 다 아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.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왜 법원에는 없습니까? 조희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부장 판사 한 명만 목소리를 냅니까? 그 잘못된다는 것, 잘못돼 있다는 것 다 아는데. 문영배 재판관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죠. 파면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저희 생각은 이랬습니다. 그 국회와 정부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기 어렵습니다.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될 정치의 문제입니다. 이 정치의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,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. 선을 넘은 사람에게 파면 외에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조금 전에 레비츠키 교수가 정확하게 짚었다시피 민주주의는 모든 이에게 관용과 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.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 그게 탄핵입니다. 최진봉 교수님, 네. 문영배 재판관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저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아,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. 어떤 그 작심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파면을 한 거 아닙니까? 많은 사람들이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할 때도 문영배 재판관은 설득해 가면서 파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 조율 과정들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만장일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예요. 탄핵이라고 하는 게.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그 무도하고 독재자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밖에 없었다는 게 명확한 사실인 거죠. 그렇게 어렵게 국민들 열망을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힘들게 통과시켜 놨더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, 또 문영배 재판관 특히 본인은 명확하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내서 지금 왔는데 그럼 나라가 바뀔 줄 알았더니 저항 세력들은 더 많아지고 그 저항 세력들이 끊임없이 사법부와 또 검찰에 남아가지고 이 개혁과 아니면 탄핵의 완성이라고 하는 탄핵의 완성이 결국은 탄핵을 했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단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. 그게 흔들리고 있잖아요, 지금. 특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말씀을 조용조용히 하시는 분인데 저 정도로 격양돼서 말씀했다는 말은 분노가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헌법이 유린되고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